쯤에 실시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앞당겨진 거죠? 지금 왜냐하면 푸틴 입장에서는 돈원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원령을 내릴 명분도 필요한 거고 또 어차피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지금 돈원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예, 명분을 만들기 위한 거죠. 합병으로 만약에 결정이 이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와 완전 친러시아 국가들 제외하고는 좀 세계에서는 이 투표 결과를 인정할 나라는 없을 겁니다. 좀 이성 있는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투표인데 당연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그냥 여전히 정면 단항 우크라이나 영토니까 우리는 계속 이제 해방시켜야 되는 영토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외교적으로 당연한 건 아닌가요? 예, 하게 될 것 같고요. 징집령을 내리고 주민 투표를 좀 빠르게 실시하는 건 바꿔 말하면 러시아가 또 스스로 전세가 불리해졌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판단 속에서 러시아가 이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거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푸틴이 예전부터 이렇게 겁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용해서 안 되는 것. 설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도 사실 설마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해버렸잖아요, 러시아가.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다른 분들도 설마 그것까지는 가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문제 위에 있는 만큼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정말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는 건데.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국제사회 반응도 굉장히 강력해지죠. 핵무기 사용 카드까지 거론을 한다는 건 결국 그 우크라이나에 계속해서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서방을 향한 일종의 메시지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언제였더라고. 푸틴이 돈원령을 내리면서 대국민도 연설을 했었잖아요. 그때 얘기를 할 때 푸틴하고 러시아 국방부 장관 쇼이구가 이제 같이 이제 나와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특별 작전을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서방이랑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서방 국가들은 91년도에 소련을 무너뜨렸다라고 자랑질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푸틴은 소련의 붕괴를 20세기의 가장 큰 비극으로 평가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서방이 소련을 무너뜨렸다 자랑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방의 목표는 러시아를 분리시키고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공격함으로써 러시아를 보호하고 있다. 러시아 국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한테 그게 뭔가 의리가 있는 말로 들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백악관이 러시아 측에 강력한 경고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동한 것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Для защиты России 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мы, безусловно, используем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 Это не вариант. 이에 미국 백악관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핵무기는 다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만약 핵무기를 사용하면 러시아는 치명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이고 미국과 동맹국들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런 뜻을 러시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고위급과 접촉한 방식과 시점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들에게 재앙이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유엔 연설에서 러시아를 향해 핵 전쟁의 승자가 없다며 강력한 경고를 보낸 바 있습니다. But they also urge every nation to recommit to strengthening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through diplomacy. No matter what else is happening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is ready to pursue critical arms control measures. 러시아의 군 동원령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푸틴이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붕괴라고 예단하기 이르다고 말하면서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내리면서 핵 위협을 가한 다음 날 푸틴 대통령이 최측근이 전략 무기를 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현지 시간 22일 텔레그램에서 새로 편입하기로 한 점령지를 포함해 러시아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략 핵무기를 포함한 어떤 무기든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1일 서방이 러시아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으며 이는 엄포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서방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장에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실상 핵 전쟁을 의미하는 전략 핵무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예비군 동원령과 함께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제기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국제 질서가 우리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겨버리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이 책임을 모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가 푸틴 대통령에게 잔혹 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해야 하고 모든 이사국은 핵 위협을 멈춰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지역을 지나는 드네프르강 주변 도시의 기반 시설에 미사일을 발사해 이 중 하나가 아파트 건물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공격을 받은 주민들은 러시아에 대한 분노가 가득합니다. Просто другие у них животных даже их обижают, если мы будем называть животных. Они просто одноклеточные, по-другому их не назовем.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는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전날에 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사실상 러시아가 점령지를 신속하게 자국 영토로 합병하기 위한 절차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의 경우 영토 편입을 위한 주민투표가 무려 97%의 찬성률로 가결